용화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철웅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과 여러분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 자, 문학과 3, 상처가 더 꽃이다. 두 번째 시간 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영상으로 만나더라도 더 열심히 하고, 필기도 더 열심히 하고, 머릿속으로 질문하고 생각도 더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자, 공부할 내용은 문학과 3, 상처가 더 꽃이다. 요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요거의 학습 목표가 뭐였죠?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 활동이다. 그리고 이걸 알고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다. 요게 우리의 학습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요 심미적 체험이란 무엇인가? 소통 활동이란 문학은 왜 소통 활동이라고 하는가? 요 두 가지를 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심미적 인식이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어떤 거였는지 여러분들 10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생각했나요? 자, 심리적 인식 지금 교과서를 이렇게 들춰본 친구도 있고 했는데 이렇게 떠올려 보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려고 노력을 한 후에 내가 확인해야 그게 진짜 머릿속에 또 남는 거예요. 자, 심리적 인식이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을 포함한 세계를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보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는 거 아니고요. 어떤 사실의 어떤 팩트에 근거한 요새 막 뉴스에서 팩트 체크 이런 게 유행인데 되게 중요한데 논리나 사실에 근거해서 보는 게 아니고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 다 알죠? 이런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보면 장발장이 조카들을 배고파하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친 건 아름답고 정말 불쌍한 그런 행동일 수 있지만 법이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딱 보면은 그냥 나쁜 행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머리로 보느냐, 아니면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이 논리에 근거한 차가운 논리에 근거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바로 심미적 인식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게 뭐냐? 심리적 인식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아름다움을 느끼고 깨닫고 감동받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심미적 인식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문학 활동이 소통 활동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문학이 소통 활동이래요. 문학은 가만히 읽어서 그냥 읽는 것 같은데 근데 소통 활동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대화 상대가 있고 대화 상대와 말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소통 활동이라고 하죠. 문학은 가만히 읽는 것 같은데 소통 활동이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나? 여러분들 한번 또 한 10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봤나요? 생각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 다음에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봅시다. 소통활동의 의미는 작가는 자신이 발견한 어떤 대상의 새로운 점, 아름다움, 이런 심미적 인식을 뭐에다가 표현하냐면 작품에다가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독자는 그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작품 속에 남겨놓은 심미적 인식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작품이라는 중간 매개를 통해서 작가와 독자가 메시지, 심미적 인식을 주고받는 소통 활동이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슬라이드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 슬라이드를 볼게요. 자, 이 장석주라는 시인이 이 대추 열매를 보고 나서 이런 자신의 심미적인 인식을 했습니다. 대추 한 알은 우주자연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자기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에다가 남겨놓는 거예요? 어디에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 대추 한 알이라는 문학 작품에다가 자신의 심미적 인식을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독자는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요 작가의 심미적인 인식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작가의 심미적인 인식을 작품에 남겨놓고 독자는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생각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작가와 독자가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문학 감상은 소통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학 작품을 통해서 심미적 체험을 했을 때 효과는 그럼 무엇이냐? 한 네다섯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또한 10초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봤죠? 자, 한번 봅시다. 인간과 세계에 관한 진실을 깊이 이해한다라고 했고요. 삶의 의미를 성찰할 수도 있고 상상력과 감수성을 기를 수 있고요. 문학 작품을 주체적으로 남이 해석한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나만의 감상을 해내는 그런 주체적으로 감상하는 독자가 된다고 했고 문학 감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 5분 정도 한번 떠올려 봤고요.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오늘 배울 내용은 상처가 더 꽃이다. 요거를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같이 힘을 합쳐서 심미적으로 한번 감상을 해볼 거예요. 심미적으로 감상한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주체적으로 스스로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정과 정서도 느끼고 새로운 면도 깨달으면서 이런 식으로 작품을 느끼는 것이 심미적 감상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심미적 감상을 한번 해 봅시다. 근데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시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 느껴지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느껴지는 게 없는데 무엇을 느꼈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이 국어교사가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은 왜 그때 시를 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냐면 그 느끼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느끼는 방법을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쉽게 알려줄게요. 자, 느끼는 방법은 질문과 상상입니다. 질문과 상상.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질문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 요게 왜 심미적 감상의 방법이냐면, 자, 우리가 작품을 보고 뭔가를 느끼려면은 그 작품에 대해서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상상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글자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속에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시를 보고 생각하고 상상해야 돼요.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생각도 떠올려 보고, 그 생각과 시에 나온 생각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시에 나타난 새로운 관점을 좀 생각해 보고 이해해 보려고도 해야 되고요. 상상한다는 건 뭐죠? 시에 나타난 어떤 장면을 떠올려 보기도 해야 되고요. 시에서 나타난 사람의 어떤 감정은 어떨지 또 상상해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죠? 이 생각과 상상을 해야 우리는 시를 비로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하고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제 급식에서 뭐가 나왔죠? 여러분들 어제 점심에 뭘 먹었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급식실에서 먹었던 식판 아니면 집에서 먹었던 맛있는 반찬들이 떠오르면서 막 군침이 돌 수도 있고요. 갑자기 배가 고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고 여러분들은 거의 반자동적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상하게 돼요. 맛있는 음식을 상상하니까 군침이 돌고 먹고 싶다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하면 생각하고 상상하게 되고 이 생각하고 상상을 하게 되면 뭔가 깨닫고 감동을 느끼고 성찰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요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 첫 시작은 뭐다? 질문이다. 두 번째는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깨닫고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어떤 정서와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과서로 다시 왔습니다. 교과서 14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상처가 더 꽂히다 요 시 간단히 선생님과 한번 낭송을 해보고 읽어보고 선생님이 요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요 질문들을 아직 다 못 적은 친구들도 있고, 요 질문들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좀 해보지 못한 반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네 가지 질문을 못 적은 친구들은 지금 적고, 다 적은 친구들은 이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은 너무 짧을 것 같고 딱 6분 주도록 할게요. 6분. 자, 6분을 줄 테니까 자, 첫 번째 요 질문을 아직 못 적은 친구들은 질문을 적고요. 질문을 다 적은 사람들은 요 시를 쭉 읽어보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답을 쭉 찾아보는 겁니다. 어, 여러분, 정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을 적는 겁니다. 어, 알겠죠? 자, 그러면 6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시를 좀 감상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도 요 질문 바탕으로 조금 시를 생각을 해봤을 텐데, 선생님과 좀 질문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를 한번 감상해 볼게요. 자, 상처가 더 꽃이다. 요 시인데, 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었을 거니까 선생님이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봅시다. 400년 매화나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부분에 밑줄을 쳐봅시다. 요거는 매화나무는 어떤 모습인가? 요걸 생각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준 건데, 자, 밑줄도 치면서 매화나무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매화나무는 어떤 모습인가?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어린 매화나무가 아니고 400년 산 고목 매화나무죠. 그쵸? 고목 매화나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꽃이 지고 있습니다. 아, 꽃이 지고 있구나. 근데 막 매화꽃이 지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지금 구경꾼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죠. 그 400년 된 매화나무는 막 아름답고 예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고 합니다. 곧게 아름답게 뻗은 게 아니고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대요. 그 다음에 또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400년 된 매화나무가 어떤 외형을 가지고 있을지.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자, 진물이 있대요. 진물은 부스럼이나 상처 따위에서 흐르는 물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데, 상처에서 흐르는 물이면 뭐예요? 좀 이제 골문 물, 이제 여드름 짜면 나오는 물,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나무에서 흐르는 진물이라고 하면은 나무의 상처에서 고여 있다가 흐르는 그런 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진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먹만큼 굵다란 혹이 있어요. 혹도 있고 패인 구멍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혹이 구멍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나무에 혹이 되게 많이 달렸는데 모양이나 굵기나 깊이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지금 나무의 줄기, 가지에는 개미들이 바삐 오르내리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사실 요 400년 된 매화나무의 겉모습에 해당되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친 부분이 그 겉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부분에 밑줄을 친 거고요. 자, 여러분들 요 장면들을 좀 쭉 상상을 해보세요. 나뭇가지가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막 나뭇가지에 혹이 막 매달려 있고 상처가 나서 진물이 흐르고 그 진물에 개미가 막 기어다니고 있고 이런 400년 된 매화나무인데 재미있는 거는 구경꾼들은 다 그 매화나무 주변에 있다는 거죠. 예쁜 어린 매화나무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자, 요 매화나무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은데, 여러분들의 상상을 돕기 위해서 400년 된 고목 매화나무의 모습을 조금 더 실감나게 좀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선생님 몇 가지 이미지를 좀 찾아왔습니다. 요거는 정말로 이제 꽃나무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다 상처가 이렇게 있었죠. 그쵸? 여기 보면은 상처가 이렇게 다 나무가 벗겨졌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에서 본 매화나무도
이렇게 막 나무가 다 벗겨진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이렇게 상처가 났고 상처가 벌어져 있고 이런 데서 막 진물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상처가 막 벌어진 곳, 속에 있는 나무의 살이 또 막 삐져나온 곳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막 가지가 벌어지고 뒤틀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면은 막 혹들이 이렇게 있죠. 요런 게 나무의 혹들이죠. 다양한 각양각색의 모양의 혹들이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고요. 여기도 보면 혹들이 이렇게 있죠. 그쵸? 곧게 뻗은 멋진 소나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혹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나뭇가지는 곧게 하늘을 향해 쫙 뻗은 게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뒤틀려서 방향도 예측하기 힘들게 이렇게 뻗은 이런 나무의 모습이다. 우리가 지금 감상한 시가요. 그쵸? 자, 이런 나무 이미지를 보고 우리가 좀 상상을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은 자, 두 번째 질문. 사람들은 매화나무의 상처를 보고 무엇을 생각하거나 느낄까요? 방금 봤던 이런 매화나무의 상처들, 이런 보기 싫은 이런 흉물스러운 혹들, 이런 갈라진 것들, 이런 상처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자, 시에서 특정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시에서 보면은 음, 구경꾼들은 고목에 더 몰려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사람들은 이런 어린 매화나무, 예쁘게 핀 어린 매화나무보다 이렇게 상처 많은 고목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몰려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자, 사람들은 꽃 구경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 구경을 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 것 같다고 하고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상처가 도진다는 거는 상처가 다시 악화됐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나쁜 일을 막게 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부적. 이런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죠?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대요. 음. 그리고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대요. 그 매화나무가 상처, 뭐 이런 갈라진 부분, 이런 것들이 싫거나 혐오스럽거나 그랬으면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까요?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 할까요? 그리고 향기를 막 냄새를 맡아볼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쵸?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매화나무의 상처를 보고 무엇을 생각하거나 느낀다고 생각했나요? 자, 이거는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이 상처를 다 이기고 이 모진 풍파를 이기고 이렇게 400년 동안 서 있는 매화나무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이는가라고 한 거 보니까 자기가 정말 어떤 병이 있고 몸과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매화나무 상처를 다 극복하고 400년 동안 우뚝 서 있는 매화나무를 보면서 왠지 이 매화나무 옆에 있으면 내 병도 상처도 다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여기 보니까 그냥 감탄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모진 풍파를 견디고 400년이나 살아서 이렇게 꽃을 피우다니 대단한 걸 이렇게 감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그거 자체가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매화나무의 상처를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것 같은데, 공통적인 거는 이 상처가 뭔가 뭐 추악하고 보기 싫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굉장히
굉장히 어떤 의연하고 아름답고 아름답기도 하고 굳세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상처를 보고 약하고 싫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고 상처를 받았음에도 우뚝 서 있는 걸 보면서 의연하다, 아름답다, 굳세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네요.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상처는 매화나무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상처는 매화나무를 어떻게 만들었죠? 상처가 매화나무를 죽게 만들었나요? 상처가 매화나무를 연약하고 흉물스럽게 만들었나요? 오히려 요 시에서 이 시적 화자는 뭐라고 하냐면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 중 으뜸답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매화나무를 흉물스럽고 보기 싫게 만든 게 아니라 의연하고 의젓하고 으뜸으로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오히려 상처가 매화나무를 더 성장시키고 멋지게 만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시 전체를 보면은 상처가 정말 많은 매화나무가 한 그루가 이렇게 서 있는데 상처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요 상처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의연함을 느끼고 굳세다는 걸 느끼고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죠. 오히려 옆에 있는 매화나무 예쁘게 핀 꽃보다 사람들은 이 상처를 보고 혹을 보고 갈라지고 뒤틀린 부분을 보면서 그 의연함, 아름다움, 굳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들은 이 매화나무를 죽이거나 뭔가 상하게 하거나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이 매화나무를 더 굳세고 의연하고 의젓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예쁘게 핀 젊은 매화나무의 꽃과 요 상처들, 이 상처들을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더 아름답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오히려 사람들이 더 관심 있고 사람들에게 더 회복시켜주고 뭔가 이런 부적, 훈장 이렇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는 꽃보다 상처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목을 보면 상처가 더 꽃이다 라는 의미는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 던져 볼게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이 매화나무 같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것도 꼭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주변에 선생님 일단 어머니가 떠오르고요. 좀 삶에서 힘든 부분들이 많았는데 잘 이겨내고 선생님과 누나를 잘 키워내신 선생님 어머니가 떠오르고 또 그 세월의 흐름을 다 이겨낸 저희 할머니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렸을 적에 읽었던 그 위인전기에서 읽었던 멋진 위인들 선생님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인물과 데모스테네스라는 그 인물의 전기를 정말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그런 멋진 인물들의 특성은 그냥 평탄하고 순조로운 삶을 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역경을 다 경험하고 이겨냈다는 공통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선생님 스스로를 생각하면은 선생님도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들을 잘 이겨낸 선생님 스스로가 좀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많이 성장했구나, 나 스스로가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같이 요 시를 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배웠던 시, 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시의 상황을 같이 한번 그림으로 그리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소재는 뭐였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가운데에는 이런 커다란 오래된 매화나무가 있었다. 근데 이 매화나무의 모습들은 어땠다고요? 여기 군데군데 혹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막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갈라진 부분에 이렇게 진물들이 흘러나오고 막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기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막 벌레들이 기어다니기도 하고 나뭇가지는 이렇게 갈라지고 나뭇가지는 이렇게 막 삐쭉삐쭉하게 막 이렇게 막 소나무처럼 잘 자란 소나무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꽃은 지금 막 다 폈다가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젊은 어린 매화나무가 멋지게 예쁘게 이렇게 꽃을 막 피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사람들은 다 어디 주변에 있다? 이 상처 많은 이 오래된 400년 된 매화나무에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매화나무를 보면서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 혹 난 것들이 훈장 같기도 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부적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의연하고 의젓하고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상처들이 나무를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뭔가 병들게 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의연하고 의젓하고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처들이 이렇게 나무에 나 있는 상처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이런 상처들이 이 전체 나무가 더 그 상처들을 견디면서 더 멋지게 성장하게 해주는 동력 같은 거였다. 그래서 옆에 예쁘게 난 꽃들도 예쁘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상처들이 나무를 성장하게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더 긍정적인 영향도 주기도 하고 더 아름다움을 내뿜는 더 멋진 것이다. 그래서 상처가 더 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라고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 시적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장면들을 좀 상상하고 이 사람들이 겪는 감정과 생각들을 우리가 상상해 봤습니다. 자, 시간이 좀 남았다면 그 뒤에 있는 학습 활동을 한번 쭉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